예, 오늘은 2부 1장 광고 전략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전략과 표현에서는 우선 그 광고 목표 설정과 그 광고 효과의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고 전략 및 소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살펴보면 우선 광고 목표의 설정과 효과의 위계라는 파트에서는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목표 설정, 그리고 광고 효과의 의미와 지표들, 그 다음에 광고 효과의 위계, 구매 후의 광고 효과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은 다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광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고 표현 그리고 광고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광고 전략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요. 효과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광고 소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광고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머 소구, 공포 소구 또는 이제 위협 소구라고 하는 것, 양면 제시 소구, 성적 소구, 비교 광고, 그 밖에 소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광고 목표의 설정과 효과의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목표 설정이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광고 목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번 광고는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떤 광고 효과를 거기서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보통 광고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냐? 우리가 광고 목표라는 것을 저도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광고주와 그 미팅도 많이 해봤고 또 광고주 앞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광고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때는 우리 회사 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증가해야 되는 게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없지 않느냐.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광고주가 바라는 건 당연히 판매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광고의 목표를 판매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일단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 목표라는 것은 뭐 판매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마케팅 목표일 수도 있고 영업 목표일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만의 어떤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판매 목표와 같은 것으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에서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광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광고와 구매 행동을 매개하는 중재 변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표 인지도를 올린다든가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형성시키는 거,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거, 또는 소비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또는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광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광고 목표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조정의 역할이다. 이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광고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광고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이번 광고의 목표는 뭐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제작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도 의의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증거를 제공한다. 이번 광고가 뭐냐에 따라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광고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매체 계획, 표현 계획, 평가 계획, 실시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광고의 목표가 뭐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매체, 표현, 평가, 실시 단계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 목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가 바로 광고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목표라는 게 미리 설정돼 있어야 이번 광고를 통해서 정말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표 달성 정도에 비춰서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광고 목표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목표 설정이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판매량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출도 마찬가지죠. 매출은 과연 효과적인 광고 목표인가? 사실은 매출이라는 게 사실 광고만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매출 목표라는 건 영업 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마케팅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마케팅의 요인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사실은 이 매출이라는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광고 목표를 갖다가 매출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광고만의 책임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을 광고 목표로 잡는 것은 일단 광고 이외에 다른 마케팅 요인들이 매출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라는 것의 어떤 효과는 캐리오버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지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 우리가 어떤 신제품 광고를 처음 했을 때 그 광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광고 효과가 납니다. 광고 처음 딱 내보냈다 그래서 바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정말 몇 개월이 지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어떤 그 시작이라는 부분이지 그 시작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한 후에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 6개월. 그게 바로 지연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적되어 가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매출이라는 걸 광고 목표로 결국은 했을 때 적절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실제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광고만으로 인해서 무조건 또 매출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광고 관련 그 부서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영업, 마케팅, 광고 담당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회사의 1분기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다 자기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매출이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영업에서는 우리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물론 광고도 마케팅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 서로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반대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 영업에 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좀 이상했다. 그리고 또 마케팅에서는 광고는 문제 없었는데 막 영업 활동이 좀 부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남 탓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매출이라는 것을 광고 목표로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마케팅 믹스와 상호작용이 적고 바로 그 광고만의 어떤 효과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DM이라고 하는 거죠. 다이렉트 마케팅. 요즘은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엔 DM이라는 게 거의 필요 없잖아요. DM 발송한다? 우편물 발송하는 게 뭐 필요해요?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이메일로 뭐 이런 걸로 다 그냥 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광고 실시와 효과 발생 간의 시간차가 적을 때, 그때는 그게 바로 광고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증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광고 목표라는 것을 바로 콜리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광고 목표는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선 첫 번째, 모든 목표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우선되는 겁니다.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광고를 하기 이전에 어떤 그 지표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광고를 하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가했고 얼마가 더 향상됐고 상승했고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타깃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광고를 만들 때 이번 광고의 타겟은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하겠다. 이번 광고의 타겟은 뭐 40대 뭐 남성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결정하는 게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마케팅 우리가 세분화 전략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분 시장에서 어디를 타겟팅할 것이냐.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타겟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달성 기간. 이번 광고는 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1년 동안을 운영한다. 아니면 뭐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한다. 그래서 그 목표의 달성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서면으로 기록해 둬야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광고 목표라고 하면 적어도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광고 목표라는 걸 설정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설정하느냐가 바로 광고 효과라는 것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의 의미와 지표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광고 효과라는 건 광고의 설득 요소들이 수용자의 인지, 감정, 행동,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게 광고 효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 여러 가지 설득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설득 요소들이 수용자, 즉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접해서 인지가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행동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바로 광고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 목표의 위치와 효과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마케팅 계획이라는 것의 큰 범주 안에 마케팅 목표와 광고 목표라는 게 별도로 설정이 됩니다. 마케팅 목표가 좀 더 범위가 넓겠죠, 사실은. 그리고 광고 목표를 또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목표에서 마케팅 전략이라 한다면 사실은 보통 포피라고 얘기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유통이죠.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사실은 프로모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고 목표라는 건 바로 이 프로모션, 광고에 국한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마케팅 목표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광고도 마케팅 목표 안에 사실은 포함돼요. 하지만 광고 목표라고 얘기할 때는 광고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고 효과다라는 것은 바로 인지, 이해, 확신, 그리고 행동. 이건 이제 구매 행동을 얘기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인지에 일단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우선 처음에 그 브랜드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죠. 그죠? 1차적인 목표는. 그래서 회상률을 올리고 제인도 올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상과 제인은 다 구분하시죠. 그죠? 회상은 리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인은 리커그니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상은 자발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거고 제인은 보기를 제시해주고 그걸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죠. 이런 회상과 제인을 통해서 측정해요. 인지도라는 건. 그래서 최초인지, 비보조인지, 보조인지 이런 식으로 인지도를 파악합니다. 거기에는 상표 인지도와 상표 이미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광고인지, 광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해와 확신 단계에서는 바로 정서가 작용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서. 상표에 대한 어떤 생각, 신념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바로 정서라는 건 뭐예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거 호불호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평가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거죠. 좋으냐 싫으냐, 뭐뭐 때문에 좋으냐, 뭐뭐 때문에 싫으냐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 의도예요. 사실은 행동을 바로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때는 구매 의도라는 걸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또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구매 경험률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효과의 지표로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라는 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측면, 우리 인지, 그 다음에 감정, 행동,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그 효과 지표들을 가지고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고 효과의 위계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이게 바로 에이드만 모델이에요. 에이드만 모델. AIDMA. 그죠? 이거는 뭐 광고를 우리가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attention, 관심, interest, 욕구, desire, memory, 기억, action, 행동. 이 5개의 단계를 A, I, D, M, A. 그래서 에이드마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드마 모델을 가지고 광고 효과의 어떤 단계별로 다 이 자체가 다 사실은 광고의 목표와 다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일단 주의를 끌자. 주의를 끌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기억을 오랫동안 남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자. 또는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자. 이 각각의 모델 단계별로 사실은 다 광고의 목표랑 다 연관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주의를 끌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각이라는 걸 배울 때 어텐션도 배웠고요. 그죠? 그 주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광고 효과하고도 다 연관되어질 수 있고 다양한 지표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인데, 우선 이 에이드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광고의 수행 단계가 모두 선형적, 위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선형적으로 위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떤 광고든지 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거는 바로 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만큼 매체 환경이 워낙 지금 급변하게 많이 변화를 일으켜 왔잖아요. 그죠? 특히 인터넷, 뭐 모바일 이런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매체 환경이 막 생겨났어요. 뭐 SNS,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에이드만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이 최근에 와서는 딱히 들어맞는 경우가 아닌 상황도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그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다그마 모델. 다그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그마 모델이라는 것은
1961년도에 그 발행된 콜리의 저서에서 이렇게 따온 부분이에요. Defining Advertis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Result다 라고 해서 그 광고에 측정된 광고의 결과에 대한 그 광고 목표를 정의하는 것. 그게 바로 다그마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콜리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광고의 5가지 광고 목표 설정에 있어서 5가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바로 연결 지어서 우리가 이 측정 가능한 그런 광고의 결과에 대한 광고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다그마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고 효과의 위계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이드마 모델이다라는 걸 가지고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러한 위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매체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다그마 모델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 미지, 인지, 이해, 확신, 행동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5가지의 구분을 해서 위계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맨 처음 단계는 뭐 unawareness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처음에는 다 어떤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접하게 되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웨어니스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브랜드를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제품화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면 최초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떠올리지 못해도 무슨 브랜드 알고 있느냐 했을 때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보조 인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어웨어니스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 또 브랜드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컴프리hen션 이해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사실은 그 제품이 뭐 어떤 제품인지 난 구체적으로 잘 몰라 라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브랜드 제품과 브랜드를 들어본 적도 있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패키지나 그 제품의 기능,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제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브랜드만 들어봤어 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내가 정말 사용도 해보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도 듣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거고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제품 그거는 아주 나삭해 나삭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은 잘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지와 이해를 통해서 그 제품을 알리고 브랜드를 알리고 그리고 브랜드를 그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이 제품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많이 형성되게끔, 물론 사서 써보는 것이 가장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처음 접해본 그런 제품이고 그런 처음 접해본 브랜드라면 그 사람한테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광고가 또 역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게 컨빅션이죠. 제품 구매 의향이 있거나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쓰는 제품들, 그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게 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고 싶은 브랜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 다 틀리죠. 그게 뭔지는. 그죠?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본 적은 없는데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구매 의향이 있는 거죠. 정말 사보고 싶은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좋아하는 브랜드와 내가 살 수 있는 브랜드는 또 틀리잖아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내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 참 좋아, 나 그거 참 좋아해, 그 제품. 하지만 선뜻 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품을 내가 많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액션이에요. 그건 바로 이제 구매 행동을 보이는 거죠. 제품 구매 의사를 알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광고만 우리가 딱 보고 무조건 그 제품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그냥 뭐 과자 같은 거나 그냥 뭐 가벼운 그냥 일상용품 중에서도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광고만 보고도 한번 사보기도 해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그런 것들이 많죠. 사실 과자 뭐 장난감 이런 거 그냥 광고에서 뭐 보여주는 거 무조건 광고만 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게 될 때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때 광고만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선뜻 사게 되진 않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내가 그 제품을 알게 돼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이런 단계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위기적인 절차들을 고려해서 어느 단계에 이번 광고의 목표를 맞출 것인가가 고려돼야 될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광고 중에 무조건 뭐 광고 목표 우리 제품 많이 팔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 제품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것에 광고를 만들 때 광고 담당자로서 그 광고를 많이 팔게 하기 위한 그 이전에 어떤 작업 단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광고주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광고를 만들었을 때 그 광고의 효과라는 것이 이 광고의 목표라는 것이 제품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광고 대행사의 책임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광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판매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고 회사에 다 책임을 물어버려요. 사전에 그 광고를 만들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해놓지 않았다면 완전히 우리 소위 말하는 독박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목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고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소비자 타겟이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정한 만큼 변화시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엄밀한 광고 목표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에이드만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이거 에이드만 모델을 굉장히 기본 모델로서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또 그것 못지않게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다그마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의 위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광고 효과의 위계. 광고 효과의 위계. 그래서 이 광고 효과의 위계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저관여 상태에서 광고 효과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저관여 상황이라는 건 low involvement.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고, 별로 중시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모든 광고에 대해서 사실은 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광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광고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광고업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광고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 연구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광고를 열심히 보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다 수동적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관여 상태에서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관여 상태에서의 광고의 반복적 노출. 우리가 그걸 앞에서 뭐라 그랬죠? 어떤 효과라 그랬죠? 단순 노출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순 노출 효과. 그냥 단순히 자주 노출만 되면,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게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또 호감도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지각의 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품, 그 광고 열심히 안 봤는데, 그 제품 내가 특별히 잘 알지 않고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이게 필요해, 뭘 사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브랜드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저관여 상태에서 그런 광고 노출로 인해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또 행동의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의 변화까지. 그것이 곧 또 나중에 태도 변화까지도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정말 태도까지도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위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광고 효과 위계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의 광고 효과 모델. 대안적 위계 모델이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형 모델. 정보를 이성적으로 충실하게 처리하고 고관 상태일 때 그렇게
정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인지가 먼저 작동을 해야겠죠. 정보 탐색을 하고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호불호가 또 결정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으면 사야겠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학습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관여형인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태도 변화가 필요 없이도 바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 경쟁 상황에서 역할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인지만 가지고 바로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괜찮아? 한번 써보지 뭐. 그랬더니 써보니까 좋아. 써보니까 별로네.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알게 되거나 들어본 적이 있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내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 접했을 경우에 그냥 한번 이거 사보지 뭐. 라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고 그 사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감정이 호불호가 결정되어지는 그게 저관여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지 부조화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동적 구매 또는 구매 후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죠. 그게 바로 이제 행동이에요. 그냥 먼저 사보는 거예요. 사보고 나서 사보니까 어떻더라? 뭐 그 정보를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뭐 평가를 해보겠죠. 이런 측면은 괜찮은데 이런 측면은 별론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아 싫어가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구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 사는 거예요. 덥석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괜찮네. 이런 거 좋은데 뭐 이러이러한 측면이 좋은데 이건 별론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 그 다음에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좋아하는 쪽에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서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학습형, 그 다음에 저관여형, 인지 부조화형. 그래서 이러한 그 광고 효과에 대한 위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사실은 나중에 어떤 목표, 광고 목표를 어떤 걸로 설정할 거냐. 그리고 그 광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떤 효과의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느냐, 측정할 거냐 하는 것도 연결되어져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고 효과에 대한 위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 필요가 있다는 거고, 특히 우리가 광고를 만들기 전에 우선 마케팅적으로 판단할 때 전략을 세울 때 저관여냐 고관여냐를 일단 분류하고요. 저관여 상태에서도 또 뭐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지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만들까? 어떤 이런 위계 모델들을 여기다 적용시켰을 때 그 목표를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목표를 가지고 잡을 거며 여기서 우리가 효과 지표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설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일이고 그 광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바로 효과의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도 다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여기 이 장표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교재에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질문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이후 구매 후의 광고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